안녕하세요. 전미준의 카시트입니다. 제가 오늘 아우디 A6와 기아 K8 이제 두 차를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K8의 가격이 K8 하이브리드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6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할인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8 살 바에 기아 국산차 살 바에 그냥 기왕이면 수입차가 나지 않냐. 그래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아우디 A6입니다. 특히 최근에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 이런 차들이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우디 A6 수입차에서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전체 옵션 이런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아우디 분당 위본모터스 이제 송영욱 대리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위본모터스 분당 전시장 3초 조진웅 송영욱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우디 A6 옆에 섰다는 건 아우디 네. 차는 들겠다 이런 각오인가요? 아우디 영업사원이지만 저는 중립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먼저 아우디 A6랑 K8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6대4? 아우디는 포인트가 전면 그릴이죠. 그릴과 헤드라이트. 지금 보시는 모델은 A6 45 TFSI 꽈트로 프리미엄 모델이지만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크롬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좀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2%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하지만 K8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K8 그릴이 그래도 기아의 호랑이코 그릴을 형상화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 지금 뒷모습 형님이 봤을 때는 어떠세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와이드하고 커 보이는 건 이 K8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K8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를 따로 장착을 하지 않았어요. 디자인적으로 트렁크 부분 이렇게 끝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날렵한 이미지가 있지만 A6 같은 경우는 K8처럼 리어 스포일러 부분을 너무 도드라지게 디자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뒷모습에서는 아우디의 디자인이 윈. 야, 네, 어떠세요? 확실히 이 램프의 그런 완성도는 아우디가 확실히 좀 뛰어나네요, 진짜. 네. 조명회사라는 별칭답게 자 보면은 아우디가 가장 먼저 적용을 한 게 테일 램프에는 이제 3D 처럼 해갖고 LED 바처럼 두껍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턴 시그널도 비상등과 방향 지시등에도 똑같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의 원조 아우디입니다. 자 K8은 보시면 이것도 물론 3D처럼 흉내를 똑같이 내긴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3D처럼 연 발광이 아니라 그냥 불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추면서 이제 약간 반사 유리처럼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디자인적인 차이가 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턴 시그널이 비상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방향지시등 할 때만 들어갑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비상등 켜고 헤드라이트 켜고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너무 약간 그 기아에서는 프리미엄 느낌이 좀 강한 차인데 이 전면부는 사실 좀 되게 약간 좀 신형스러운. 그렇죠. 만약에 이 사이드 이게 비상등이 여기 두 줄만 들어오잖아요. 차라리 이 세 개 다 들어오게끔 만들었으면 그래도 뭔가 꽉 찬 느낌이고 이미지적으로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자 아우디 보세요. 부족함 없죠. 이런 이모티콘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이모티콘 자 이모티콘보단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훨씬 더 낫죠. 홍대리님과 같이 이제 A6 이제 K8을 두 차의 이제 외관 디자인을 이제 전체로 한번 살펴봤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K8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멋있고 고급스럽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역시 차는 비교 시승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인테리어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프로젝트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상품성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 디자인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계기판에는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뷰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지도, 내비게이션 지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하고 실제 크기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차입니다. 독삼사들이 문제시되는 게 항상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K8은 다르겠죠? 한번 보러 갈까요? K8은 그 아우디 A6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제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 그래서 조금 운전자 지향적이다. 근데 아우디 A6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운전자가 한 번 더 시야를 내려야 되는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K8은 이 위쪽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둔 게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고요. 정보를 이 계기판에서 전달한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버추얼 콕핏의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네. K8에 적용이 된다면, 네. 부티나게 더 팔리겠죠. 네.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지만. 네. 내비게이션 터치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K8 같은 경우는 이런 감압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딸깍딸깍 소리 들리시죠? 이런 식으로 감압식으로 터치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 중에 뭐 터치가 누르시거나 할 때 이제 눌리는 현상이나 그런 건 가장 적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좀 A6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통신 모듈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상품성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서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풀터치로 네,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팔꿈치 이렇게 보통 받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딱 잡았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게 기어 변속도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좀 인체공학적인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도 가운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 약간 운전석 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도가. 그래서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야라든지 터치하실 때 보는 화면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기어 노브와 이제 수납 공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수납 공간은 아무래도 K8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2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함은 무선 충전이랑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납 공간은 솔직히 우리나라 차가 수납 공간은 최고예요. 이 시트 느낌하고 소재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트는 아무래도 일반 그냥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트 느낌을 만지셨을 때,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일반 가죽 시트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무난한 가죽 시트가 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었던 거는 공조 기능. 이 아우디 A6는 듀얼 스크린을 해서 공조 장치를 따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조 기능을 이 매뉴얼 버튼이랑 같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이걸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공조 기능 같은 경우 아예 직관적으로 따로 빼놓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버튼 누르시는 느낌은 어때요? 버튼 누르는 거는 저는 이제 감압식, 그냥 햅틱 시스템이고, 그냥 바로바로 이제 터치하는 이런 느낌. 뭔가 그 촉감 차이, 약간 그런, 예. 근데, 뭐,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누르는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거든요. A6처럼. 네, 이게 터치하는 것보다. 너무 이제 그 인위적이야, 이런 것들은. 그쵸. 네. 네. 그리고, 눌렀을 때 어떤 뭐 고급감, 이런 부분들. 이거 시트 느낌은 어떠세요? 시트 느낌은 이 차는 지금 나파 가죽이 들어가서 아무래도 아우디 A6는 좀 컴포트한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 K8은 푹신하다. 진짜 이 재질 자체가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수납 공간, 그리고 이 기어 노브 보면 다이얼 돌리는 거, 그리고 이 수납 공간 확실히 위치는 똑같은 깊이가 다르죠. 그쵸. 네. 위치는 같은데 깊이가 다른 그런 수납 공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수입 차량들은 안정성을 좀 많이 확보했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2열 공간은 편안한 느낌이고요. 제가 키가 177인데 무릎 공간이 많이 남아요. 대략 한 10cm 정도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후전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것도 앞좌석 공조기 작동과 동일하게 터치가 그냥 눌리는 게 아니라 버튼식으로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주셔서 각각의 여기 두 군데 운전석 뒤쪽과 조수석 뒤쪽이 온도 조절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팔걸이는 뭐 똑같아요. 일상적으로 거칠 수 있는 딱 A8이었다면 이게 딱 회장님처럼 이렇게 딱 누웠을 텐데 A6다 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패밀리카로 나쁘진 않은 차량입니다.
확실히 수입차가 국산차를 따라올 수도 없는 부분이 바로 2열인 것 같아요. 와, 이게 2열이 생각보다 높네요, 진짜.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자, A6랑 K8의 차량 크기가, 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손가락에서 여기 딱 팔꿈치 접히는 데까지. 이 정도의 이제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죠. 지금 아까 2배입니다. 20c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도 내렸을 때 A6보다는 좀 편한 느낌? A6는 가운데가 붕 떠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4존이 아니라 3존이네요. 네. 4존으로 트렌드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역시 이 선블라인드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 점. 아우디도 있습니다. 없죠. 네. Q8랑 SUV 차량이 있습니다. 시합을 한번 해보시죠. 준비 시작. 빨라 얘가 한 조금만 조금만 0.23초? 0.3초 정도 빠르네. 닿는 거죠. 3초 조준인 것처럼 0.3초 빠르네. 닿는 것도 한번 해보죠. 준비 시작. 자, 이거를 조금 늦게 눌렀어요. 자, 여기 어깨 대시죠? 네. 자, 닫아보시죠. 준비 시작. 자, 어때요, 느낌이? 진짜 엄청 가벼워. 안 아파. 전혀. 진짜로? 네. 이게 차이도 있어요. 네. A6는 하면은 세게 안 눌러요. 이거는 꾹 누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어. K8 같은 경우는 트렁크도 안전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자, 제가 여기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려고 하다가 한번 눌러줍니다. 자, A6 한번 볼게요. 한번 눌러주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닫아보겠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멈추고. 근데 얘는 한번 그냥 눌러줘요. 그러니까 한번 누르고 올라가고. 그렇죠. 자, 여기서 차이점. 약간 좀 되게 디테일한. 네. 이런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A6가 K8에 대비해서 조금 더 작다 보니까 이제 골프백 기준으로 진짜 빡빡하게 넣으면 4개까지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K8도 아마 4개 들어가겠죠? 네. 네. 지금 가장 큰 차이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요 깊이 차이. 지금 얘는 그렇죠. 손목까지. 네. K8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손목 넘어서 여기 딱 2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배. 깊이는. 네. 그래서 깊이는 좀 이제 깊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골프백은 최대 빡빡하게 넣었을 때 4개까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주행기를 빼놓은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차를 고르실 때 이제 어떤 옵션과 가격, 디자인 이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특히 패밀리카 같은 경우는 공간을 보는데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 알짜배기를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리는 걸 끝으로 이제 이 두 차의 리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전체적인 뭐 느낌 차이는 사실 K8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A6 뭐 아우디잖아. 요즘 뭐 아우디 뭐 독삼사에 껴주질 않잖아. K8이 오히려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사실 오늘 접근했는데 딱 두 차를 놓고 보니까 역시 아우디는 아우디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두 차 중 하나를 이제 고른다고 하면 제가 당장 차가 급하다고 하면 이 K8이 대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자금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갖고 간다고 하면 뭐 A6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저는 A6가 아닌 RS7, RS6를 뽑고 싶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 금액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요즘은 국산차가 조금 더 땡기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하지만 그래도 A6도 가성비적으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별 5개로 했을 때, 자, 총점. K8은 별 3개 반. 네. A6는 별 4개입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